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예전에는 이제 거기다가 그렇게 말고 예. 줄로 낑겼잖아요. 예? 그 위로 낑겼잖아요. 예, 여기요? 예, 예전에는요.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좋아 안 좋아요? 지금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은 왜 별로일까요? 끼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 치고 계속 단수 쳐가요. 네, 맞아요. 네. 단수 치고 일로 쳐서. 다 똘똘이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끊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나가게 되면 아까 넣으시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 끼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악수를 둔 겁니다, 이거는. 예, 이게 엄청 맛이 나쁜 자리인데 이렇게만 둬도 흙 베끼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뒀다가는 여기 나와서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끼우면 여기 단수 치고요. 나갈 때 단수 치고. 네. 모양이 이게 아주 폐석이 돼서 이거 밀리면 이거 완전히 망한 거고요. 이거 돌리면 뭐 완전 망했잖아요. 예, 이거는 흙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네, 이제 꺼버렸고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실전은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뭐 인공지능은 그냥 넣는 게 좀 더 낫다고 합니다. 예. 여기를 두면 찌르고요. 닫을 때 여기 젖혀 있고요. 이렇게 살고 나면은 요 한 점이 진짜 먹어도 이게 뭐 먹어봐야 10집도 안 돼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금. 예, 이렇게 두는 게 낫고요. 그러면은 흙도 그렇게는 못 두겠다. 귀를 막으면 여기는 어떻게 두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흑마가 가장 좋게 보입니까? 수익계 한번 해보세요, 흑마를. 여기 지금 약점이 있고, 여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요? 여기 끊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둬서 끊어지면 좀 기분 나빠요. 이거는. 예. 여기요? 끊어지잖아요. 예. 안 끊어지게 행만. 여기요? 너무 악수를. 예, 이런 거는 자충을. 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가장 쉽게. 두전 옆으로 딱 이렇게 두고 받을 때 쌍립 소리. 예. 그렇다고 여기를 잡아먹으면 이건 이렇게 뚫습니다. 그리고 이을 때 또 쌍립을 쓰면은 넘어가는 게 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하나가 넘어가면 또 본전이고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행만 하실 때요, 묘수를 자꾸 두지 마시고 가장 쉬운 수가 좋아요. 쉬운 수를 찾아서 두시고, 그리고 쉬운 수를 뒀을 때 나쁠 때 이제 묘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예.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미는 게 단단한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 여기로 넘어가는 수 찌르고 이쪽으로 두면 여기 찌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어요. 행마가 세 번째로. 그게 더 이제 예, 예. 보면은 안 돼. 네. 이상하게 그 밑으로 우리 저 윤태권 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밑으로 묻히게끔 돼 있거든. 네. 안전하게. 붙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살면은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전에는 이렇게 해서 귀를 살았는데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있고, 이거는 일기 아니고 이렇게 두거든요, 집이. 그렇기 때문에 흙은 무조건 끊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밀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물론 여기 한 점은 버려서 지분 손해봤지만 그 대신 밀어서 흙이 백이 선수 되거든요. 예. 그게 요청인데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걸 네, 실전은 이제 여기를 호구 쳤고요. 살았습니다. 이래서 백이 꽤 좋습니다. 한 6집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요 돌들은 가벼워요, 굉장히.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돌은 끊어진 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편해요. 집으로 가서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살릴 수도 있고. 근데 끊어 요석이 되면은 그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행마하기가. 예. 예. 지금도 예. 그 AI가 얘기하는데 예. 사범님이 좀 나오라면 그 자리를 네. 먼저 선수를 하고 어디요? 그 지금 아까 나왔던 아니 그 위에 거기 아니 예. 그돌 하나 있잖아요. 거기 위에 돌 위에 백 어디 여기요? 아니 지금 사범님 여기 밑에 있기 전에 예. 그것을 빼고 중앙 하나를 예. 아까 사범님이 자꾸 그쪽 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니 처음에 다 해놓고 다 해놓고요. 거기까지 해놓고 아, 여기요. 거기를 얘기로 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저도 거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아니요. 저도 이제 그 해설을 봤는데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런 거는 이제 약간 한번 좋다고 하면 계속 그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여기 두면 거의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받아야 돼, 계속이요. 계속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빨리 해놓으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연구를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하라고. 예. 거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좀 특징이 이 한번 좋은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로도 했어도 되고요. 아무 때든 이거는 빨리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는 여기를 두면은 요 한 점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예. 예. 실제는 여기를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둬서 공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밀었는데, 그러니까 이 수가 이제 이 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하고요. 여기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가면 백이 이제 편하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도망이지만 요 모양을 다 깨는 겁니다. 예. 여기 급소거든요. 백이 여기 두면은 너무 자세가 좋아요. 원래 행마를 할 때 이게 이런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러면 흙도 여기가 급소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행마가 좋을까요? 감각적으로. 백이요. 네. 이거는 뭐 아마 예? 이런데요. 여기요? 여기요? 예. 아, 이건 조금 떨어지는 행마. 저 같으면 저기라도 그랬어요. 멋있게 좀 행마가. 저 밑에 예. 점에 예? 백으로. 여기요? 여기요? 예. 이거는 좀 겁나지 않아요? 겁나도 더 그렇게 예. 겁이 없어요. 저 겁이 없어. 너무 겁이 없으신데. 지금요? 백이 한 6집 정도 좋다고. 백이 좀 좋아요. 아까 이 바둑은 이제 백이 시종일관 좋다가 한 번 비슷해진 적이 있는데 예, 계속 좋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여기서 진행이 백이 잘 됐어요. 꽤 이득을 봤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급소는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잡으면 그냥 여기서 근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백도 흙도 여기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일로 붙여서 행마를 하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젖히면은 뭐 이렇게 젖혀서요. 예. 일로 젖히면 위로 젖혀갖고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면은 딱 근데 봐도 공격이 전혀 안 돼요. 예. 너무 쉽게 수습이 됩니다.
사범님. 네. 지금 저 모양이 백이 좀 우세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봐도. 예. 근데 똑같은 질문 다시 내가 예. 반복드리는데 예. 그렇게 된 발단이 네. 거기 소목에서 북한 굳힌 걸로 인해서 발생된 모양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내가 싫어도 주기 싫어도 상대방이 줄 때를 예. 대비해서 예. 공부를 해놔야 예. 되는데 예. 사범님이 예. 저희들한테 예. 저한테 예. 소목의 북한 굳힘을 즐겨서 쓰라고 권유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하지 말아요? 아니 지금 질문을 이거 수를 아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북한 인명이라는 예. 아 근데 권유를 느낌이 계속 없었어. 권유를 하죠. 그러니까 권유를 하는데 북한이라는 자리 자체는 좋아요. 그 다음에 트러블이 많이 발생. 아니 트러블은 상대도 괴로워요. 서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백도 이 두 칸을 굳히면은 백도 행마 깨는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모양이 나오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날짜로 굳히면 좀 단순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두면은 나도 안전하지만 상대도 머리 아플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로 딱 굳히게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덜 한 사람이 별 차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행마를 하는데. 근데 아까 이 두 칸 높은 그 굳힘이나 이런 수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공부 안 된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예, 예. 아 그건 말이 된다. 그건 말이. 아니 저보다 공부가 덜 된다고 보죠. 그건 말이 네.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모양의 급소는 여기 밀어가는 게 급소입니다. 속도 여기 밀어가는 게 급소고요. 엄청나게 저게 큰 자리입니다. 저기요. 예. 그래서 초반에도 여기 밀어가는 수 서로 둬요. 초반 포석에서요. 그래서 둔 거고요. 근데 이 바둑은 이제 중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아까처럼 싸움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화면을 깨고 싶은데 화면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저 밑에 예. 화면이 큰데 거기는 왜 별로 안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면은 공격당해갖고 여기 너무 두텁잖아요. 너무 두꺼워서요? 예, 이게 이렇게 두터운 데는 싸움이 벌어지면 되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기존의 백기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저거 날일자 하나 툭 껴놓으면은 흙이 날일자 떼져놓으면 저 거칩이 저걸 아, 근데 이렇게 나를 가령 이제 이런 데 갔는데 이런 데 이렇게 툭 쳐놓으면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삭감해도요. 이게 집이 의외로 크지가 않아요. 절로 날짜 어디요? 이렇게요? 아니요 저 여기 위요 밑에서 여기서요? 밑으로 날리자요. 여기요? 저기요. 어디? 그 중앙 흙도 나온 거는 공격하면서 날짜로 흙도 공격하면서 6천에다 날. 여기요? 아니 그건 거기에 옆 여기요? 예예. 이거는 죽이죠. 이런 정도 해갖고. 그 밑에가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보시면은 이쪽에 가서 받아주고 이쪽에 가서 하면은 여기가 별로 이렇게 두면 많이 져요. 예. 아니 근데 왜 많이 지냐면은요. 그 말씀드리면은 가령 이제 돌이 이제 이런 데 오더라도 이렇게 집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집이요. 근데 이게 집을 이렇게 쉬어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20집밖에 안 늘어났어요. 의외로. 그 대신 백이 이런 데가 이제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다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모르실 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집이요. 집을 지을 때 변에서 연결된 집은 커요. 대부분. 귀나 변에서 연결된 집은 엄청 큽니다. 근데 중앙만 집을 짓는 거는 이게 잘 지어야 돼요. 중앙만 짓는 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더 크게 짓게 해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삭감을 좀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점이 없는데 두터운 데 있잖아요. 두터운 돌이 집을 지으면 원래 세력은요.
집 짓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공격이나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세력을 집 짓는 거는 안 좋아요. 근데 그 대신 반대로 열분대가 집이 되면은 그거는 상대 입장에서 열받은 거예요. 열분대는 약점 투성인데 그게 집이 돼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두터운 데는 집 돼봐야 잘못하면 중복이에요. 대부분이. 두터운 데는. 예. 그래서 중앙에 가령 이제 만약 이렇게 두터운데 여기서 집을 만드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이거는 집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은 뭐 이런 집, 백도 굉장히 돌들이 엷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지켜서 집 되면은 이거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반대로 들어가면은 열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두터운 데는 어떻든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꼭 100%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좀 연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두터운 데는 집을 잘 안 짓습니다. 예. 근데 그 49에서 예. 빼고 50으로 갔으니까 예. 공사 안 하는 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저기 49가 컴퓨터가 됐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여기를 안 두면은 100이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연결이라서요. 아예 공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모양이 너무 좋잖아요. 밀면은 호구 쳐갖고. 그 수비적인 관점에서 하는 예. 49가. 근데 이제 이 수를 두는 거는 100 보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면 공격을 해서 바둑을 이제 짜가겠다는 얘기고. 50대니까 이상하다. 40대 예. 공부를 안 하는데 왜 100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생각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